배 대표님,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됐네요. 벌써 2일 날 전이죠. 네.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안을 예. 발의를 예.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후에 이준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원으로 지금 지명을 했는데, 예. 이준숙 지금 지명자 후보자가 되겠네요. 후보자가 앞으로 여전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네. 지명을 받고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도 아주 애리한 이 입장을 내놔가지고, 야, 이 간단찮은 만만찮은 후보자가 나왔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송은 공적 그릇이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불린다, 그렇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방통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2인 의결 체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돼 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심리 이후에 탄핵 소추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할지 인용을 할지 결정이 내려질 것까지는 사실상 방송위는 마비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다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다시 또 민주당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건 굉장히 크게 부담을 안습니다. 물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부담을 안았지만 이 이진숙까지는 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되면 이거는 뭐 국회 인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될 거예요. 청문회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진숙이 되자마자 여당 추천 한 명을 임명을 하고 야당 추천 임명을 한 명을 하면 총 4명이 되죠. 근데 4명 중에서 3명은 누굽니까? 3명은 여당 성향입니다. 예, 여당 측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송 계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왜 지금 2인 체제가 됐냐 하면은 네.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여권에서 방통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것도 의결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되면은 3대1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들러리 그 상임위원이 된다, 야당 추천은. 그래가지고 지금 2인 체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추천을 하더라도 예. 국회에서 다수당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 추천은 안 한다. 방통위를 지금 개혁을 해가지고 완전한 합의제로 만들었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한 추천을 안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방통위 자체가 2인 체제로 5인 체제여야 하는데 2인 체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 박사님 말씀대로 야당에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추천을 안 한다면 여당은 그래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면은. 국회에서 추천해갖고 임명이 안 되죠.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방통위원을요? 그러면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그렇구나. 예. 여당 추천도 국회 의결을 그래서 받아야 되네. 이진숙 지금 위원장 후보자가 상임위원 추천을 받았는데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방통위원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 그러니까 여당 추천인데 야당 추천이 다 못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지금 야당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절름발이 방통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딱 탄핵시켜버리면은 식물 방통위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 고 박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저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동관, 김홍일 다 사전에 사퇴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궁금했던 것은 야당이 안 한다고 하면은 여당 몫이라도 한 명 더 임명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냐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왜 5명인데 여당은 임명하면 되는데 안 오느냐 그러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딱 비틀고 있어서 여당 후보까지도 한 명이 더 지금 못 들어오는 거네요. 못 들어오죠.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 심지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 위원까지도 야당 쪽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5명 구성을 못하는 원인이 정부나 여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있는 거네요. 야당이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안 오고 있죠. 한 명씩 하면은 3대1이 되니까.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자꾸 정부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야당 탓이네. 예, 어쨌든 예. 지금 이진숙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박찬대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제정신이냐. 그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게 갖다 바치려 했던 김재철 당시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 아니냐.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의 중책을 맡긴다더니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서면서. 그렇죠. 반대죠. 반대. 예.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탄핵 탄핵을 이야기가 하겠다는 나와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상당히 모르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5명이든 4명이든 구성 못하는 게 전부 정부 탓이다. 정부 탓이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 박사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정부가 반대를 해서 구성 못하는 게 전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거기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일은 거의 만무하고 불가능이죠.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장관급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곧바로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 특히 KBS, MBC, EBS 이 사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진숙 후보자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명 소감에서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이다. 예. 이러면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치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노동 권력과 노동단체에서도 독립돼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영방송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예.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방송상법안 그러니까 KBS 등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고 박사님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고 그러면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한 6개월 남짓하다가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물러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8월 달에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MBC의 경영진 사장을 새롭게 바꾸는 것에 이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박문진이 그러면 70% 지분을 갖고 있고 거기에 9명의 이사 중에 여당에서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6명, 예. 야당이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서 6대 3이 되니까 지금은 그 6대 3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국민이 이 여권에서 쪽으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박문진이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은 얼마든지 MBC 대주주니까 경영진을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방통위원회도 이걸 계획을 하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탄핵 시도됐다면 이걸 민주당의 탄핵 시도 중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이준숙 위원장이 된다면요. 또 탄핵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탄핵이라는 게 무슨 헌법에서 정해진 대로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해서 지금 탄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탄핵을 시키는 그렇습니다. 것 아닙니까? 묻지마 탄핵이란 말이에요. MBC 노영방송을 자기들의 장화가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방송 3법을 내놓은 게 뭡니까? 지금과 같은 이 사진을 완전히 21명인가 25명으로 늘려갖고 그 이사진들의 구성을 거의 뭐 시민단체 뭐 이런 방송단체 주로 진보 좌파들이 장악하고 그 사람들을 이사진으로 넣어갖고
공영방송을 완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겠다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방송 예. 3법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통과됐죠. 일방적으로 통과해갖고 법사위로 거쳐서 지금 본회의로 예. 넘겨놨지 않습니까? 고마선교수 궁금한 것은 방송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예. 제 말씀은 이 박문진 이사 교체와에서는 방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니까 네. 그 의결을 할 때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또 탄핵을 안 당하고 버틸 수가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탄핵을 시키면은 탄핵을 발의하면 물러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탄핵을 시켜버리겠다고 지금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이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가 8월인데 진짜 방통위 위원장 청문회가 끝나고 대통령이 임명하자마자 바로 민주당은 탄핵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탄핵을 바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지금 엄포를 치고 있지만 예, 예.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여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은 곧바로 그 이사진을 교체하기 바로. 위해서 모든 준비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예, 그럼 바로 그러면 임명되자마자 임명해버리면 당일날도 임명하면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일날도 해버리면 되겠네요. 예, 할 수 그 다음날 있습니다. 탄핵 당하더라도. 예. 아. 그래서 지금 공모 절차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예. 그 공모된 사람들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쥐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바로 임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임명한 당일날 바로 해버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탄핵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준숙 정광석과 같이 예. 탄핵을 당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탄핵을 그냥 당해버려도 되겠네요. 탄핵 당하기 전에 빨리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예. 임명해놓고 나서 사퇴할 필요 없이 탄핵 들어오면 탄핵을 받아도 되겠네요. 탄핵을 하더라도 발의를 하고 그걸 처리하는 절차 시간상의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안에 이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해버리면 그걸로 그러니까요, 끝나는 제 거죠. 말씀은요. 예. 네. 그것은 뭐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그래서 이 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게 지금 이진숙 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바로 예. 지명한 배경 아니겠습니까? 여전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여전사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자임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지명 소감에서 이렇게 강한 톤의 예.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최단 기간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언론을 지금 사회적 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불리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 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죠. 정말 여전사네요. 예. 어쨌든 그런데 또 김성환 의원 이분도 몇 선이나 되는 분이 사진을 내그랬죠.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를 해갖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성형 논란을 비꼬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방통위원 할 얘기가 후보자가 아니죠.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품평을 하는 거, 예. 이건 일종의 성희롱 아닙니까? 민주당부터 먼저 돌아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뭐 금방 내리기는 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외모를 가지고 비교하는 사진을 SNS,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 짓이 아니죠. 자체가 네. 적어도 아무리 정치적 공격을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이 최소한은 됩니까?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에이. 있는데 옛날 사진, 뭐 하는 그거 짓입니까? 현재의 사진 아무래도 과거에 크게 뭐 이렇게 화장 같은 걸 안 했을 때 뭐런 사진 같은 것이 있을 예.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을 경우에 그런 사진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그게 가지고 뭐가 그게 무슨 잘못된 상관이 것처럼 있습니까? 또 말이 이렇게 안 되죠. 비판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짓이 아니죠. 할 짓이 아니죠. 그런 것까지 지금 걸면서 어떻게든 이진숙 후보자를 깎아내리겠다. 이진숙 죽이기죠. 죽이게 나서겠다. 이런 그럴수록 생각. 더 여전사가 되겠죠.
아무튼 뭐 이준석 후보자가 지명을 받아가지고 위원장이 되더라도 앞날이 예. 험로라고 봐야겠죠. 세 명의 그럼 이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세 번째 방통위원장이 되는데 가장 험난하겠죠. 근데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는 고 박사님 설명 역시 언론은 질문이니까 첫 번째로는 설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당하더라도 할 일은 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지금 5명 구성 못하는 걸 계속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윤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탓이었다. 이걸 한번 더 확인하게 되네요. 더군다나 탄핵 악순환이라는 것은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탄핵 악순환을 멈추고 야당도 후보자들 그럼요. 자체적으로 빨리 임명하면 되잖아요. 지명을 하고 맞는 자신들,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당도 지명을 해서 5명의 그렇죠. 방통위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예.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 그럼요. 그 얘기죠. 그럼요. 근데 그런 것은 하지를 않고 이렇게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정말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총선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그럼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뭐 하나 정부가 여당이 내놓는 법안 자체가 실행도 안 되고 네.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